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4월 위기설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이 PF 위기에 노출된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에 들어선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총선이 이제 끝난 상황에서 4월 위기설은 어떻게 되는 건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이런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대응에는 나서고 있네요. 맞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비롯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PF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줄도산할 수 있다는 이 4월 위기설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나아가서 4월이 지나도 땡땡월 위기설, 이런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침체가 계속돼서 정부가 PF 대책을 여러 번 내놓긴 했어요. 하지만 이 시장 동맥경화는 이제 풀릴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PF 위기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이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까지 이제 전체 금융업권과 릴레이 면담을 이제 펼치면서 PF 사업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제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보험업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감원은 부동산 PF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현황과 함께 이제 각 업권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 PF 사업장별 이제 경공매 등 부실 정리와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당국이 전체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이 PF 관련 릴레이 점검을 하겠다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동시에 당국은 이 PF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서요. 이제 PF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제 부실한 사업장이 어딘지 명확하게 골라내서 이를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이제 손실도 반영하고요. 평가 기준에 이제 회수 의문 사업장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PF 사업장을 파는 제2금융권 등 이제 대주단은 향후 이제 금리가 인하돼서 부동산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하에 이제 부실 사업장 정리를 늦추고 있어요. 부동산은 계속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직접적으로 자본주의니까 사업장을 팔라고 명령할 수 없는 이 금융당국은 이러한 어떤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공매를 통한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이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사에 이제 회생 가능한 이제 PF 사업장에는 좀 돈이 돌게끔 역할을 해달라 이런 걸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이 정부가 위기설을 계속 일축해오긴 했는데 사실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 좀 커져 왔습니다. 좀 일관되고 보다 근원적인 대응책이 나와서 몇 월 위기설 이런 게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야권 압승의 금융 PF 구조조정 상생 압박 거세질 듯 소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홍 기자, 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금융정책에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당연히.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등 이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해왔던 금융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시장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앞에서 또 이야기 드렸던 이 부동산 PF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와 함께 부동산 PF를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PF 위기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이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제 더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PF 재구조와 함께 이제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 지원, LH를 통한 토지 매입 등 어떤 PF 부담을 줄이는 이런 정책으로 시장 주도의 구조 조정을 유도를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야당은 이런 유동성 공급보다는 과감한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사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이제 싹을 이제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문에 부동산 PF 정리 방향이 야권 주도하에 이제 방향성을 잃을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연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PF 부실 이외에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의 처리 방향성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금융 당국이 이미 홍콩 H지수 ELS 배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요. 이 손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징계 절차와 이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이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기는 힘든 것으로 시장에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금융권에서는 이 자율배상 과정에서 투자자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도 당국의 몫이라면서 여론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방향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네,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좀 대표적인 법안 가운데 하나가 이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인데 네. 이 법안도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여소야대 전국으로 바뀌면서 야당 이제 단독 법안 처리도 가능해졌죠.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된 것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 정책은 국회 문턱 자체를 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이제 은행 횡재세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횡재세라는 거는 이 작년에 은행권이 예대 마진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의 순이자 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이제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제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생금융을 내는 걸로 이제 약간 마무리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만큼 국회 개원 후에 앞다퉈 좀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가 또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지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민주당 표 서민금융 정책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졌네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금융 공약은 대체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상금리 계산할 때 교육세, 기금 출연료 등 항목을 삭제해서 이제 금리를 낮추고요.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한다는 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정책도 이 어떤 취약차주에 있어서는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4 인터넷 은행 설립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존 인터넷 은행 3사의 성과 등을 평가한 후에 추가 인가를 내줄지 검토하겠다. 약간 좀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총선 이후의 금융 정책과 그리고 또 관련된 법안 내용 좀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총선 후 증시 정책은 금투세 밸류업 불안 소식입니다. 총선이 끝나면서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증권시장 정책도 당연히 총선 영향이 좀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책은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깜짝 발표했을 정도로 금투세 폐지가 이번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현행 이제 주식 양도세 과세책에 유지하는 걸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죠. 이제 국민의힘은 이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다라면서 이제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정책이 부자 감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기에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 금투세의 경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제 정부 공약 실현은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 개인 투자자의 어떤 수급 이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금투세에 이어서 또 관심을 끌었던 게 증시 밸류업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내 증시에 좀 큰 재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정책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밸류업 정책은 이번 정부의 대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상장 기업 스스로 주주 환원 지표를 비교 공시하고 기업 개선 계획을 이제 공표하도록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런 목표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시나 이런 기업의 대책을
이제 자사주 소각 시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그래서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배당세 공제 등으로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합의를 이제 했었는데, 이 같은 이제 세제 개편 등의 동력이 총선 이후로 약화될 것이라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기업 감세 자체가 쉽지는 않게 됐죠. 네, 이게 증시 밸류업 정책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 총선 이후에 가상화폐 정책은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민주당의 의석 과반 달성으로 국내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이제 금지했던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이제 그동안 이제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사의 어떤 가상화폐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국내 증권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게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1월에 이미 미국 증시에 이미 상장이 돼 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네. 그런데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 비트코인 ETF를 사고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의 이런 스탠스와는 반대로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 허용 등을 이제 내걸었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현선물 ETF를 ISA에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정책을 내놓아서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에 내놨습니다. 네. 이에 ETF 발행과 운용을 담당하는 이제 자산운용 업계나 가상화폐 업계는 새로운 자산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가 허용됨에 따라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총선과 관련된 금융 경제 뉴스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